수족구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수욕장마다 시설료가 제각각이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차량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를 대구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반부패 토론회가 문경경찰서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애정어린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여름철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관찰된 건데요. 면역 체계가 약한 어린아이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라 무엇보다 걸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 입이나 손, 발에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 초기 증상입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면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데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의 경우 뇌염이나 폐부종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수족구병 증상을 보인 환자는 1000명당 6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73.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족구병은 현재 예방 백신이 없는 감염병입니다. 침이나 콧물 등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오염된 물건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순식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는 장난감이라든지 놀이기구들을 철저히 소독을 하거나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입장료가 없는 해수욕장, 싼 맛에 찾았다가 샤워장에 파라솔에 각종 이용요금으로 스트레스 받은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한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도 이런 시설료가 제각각이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샤워장을 이용하려면 어린 아기부터 모두 돈을 내야 합니다. 경주시 해수욕장 운영 조례에는 7살까지는 무료, 초등학생은 1,000원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3배나 되는 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근의 다른 해수욕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샤워장 이용 요금을 물으니 그때그때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사람이. 그때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었다 싶으면, 손도 적었다 싶으면 애기는 안 받을 거면 사람이 좀 많다. 이럴 때 싶으면 이제 2,000원 받고 있대. 돈을 내고 이용할 만큼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온수는 고사하고 옷을 놓아둘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체험 하는 것도 체험 쪽으로 얼마든지 사용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아줌마들 그 담당 청소하고 그 인건비 하려도 못 미쳐요. 그래 받아봐야. 평상이나 파라솔 빌리는 요금도 시간당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4만 원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시설 이용료니 그렇다 치지만 개인이 텐트나 그늘막을 가져가더라도 5,000원을 요구합니다. 청소비 명목인데 돗자리를 까는 사람은 또 무료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도 청소를 하는데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돈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5,000원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경주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은 29만여 명, 올해는 50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환경미화원 재해 중 40% 가까이가 청소차에서 떨어지거나 깔리는 등의 사고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차량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청소차가 지난해 개발됐는데요. 영양군이 대구 경북에서는 최초로 이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청소차, 오른쪽은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한국형 청소차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중간에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미화원 재해 중 40% 가까이가 차량에서 발생하자 환경부가 지난해 개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이 교통사고나 차량에 끼이거나 깔려 사망했고 부상자 중에도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높습니다. 영양군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구 경북에서는 최초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시에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수석에서 타고 내리다 보면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탑승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다 보니까 걱정 없이 저희들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을 위한 장치가 더욱 눈에 띕니다. 네, 이번에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보시면 왼쪽 문 위쪽에 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요. 또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보셔도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도 문 위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쓰레기를 넣고 빼는 이 뒤쪽 편 위쪽에도 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주변에 오가고 또 차량이 다니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은 운전석에 있는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런드뷰가 있음으로써 이제 이런 사각지대 있잖아요. 이런 앞이라든가 여기 뭐 좀 뒤쪽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거울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보다는 확실히 좀 안전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내리기 전 볼 수 있는 화면과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스위치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양군은 앞으로 나머지 청소차들도 한국형 청소차로 점차 바꾸는 등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에서 5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28일 오후 7시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반부패 토론회가 문경경찰서에서 열렸는데요. 시민들의 애정어린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문경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동승자 2명도 술을 마셨고 이들도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수사정보 유출과 부실 수사, 유착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자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27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부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하셔야 돼요. 뭐 서장님이 여기서 아직 조회하고들 할 때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찰 내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는 엄격한 잣대를 낮추자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경찰도 인간이고 공무원도 인간인데 소주 한잔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법제화해서 이렇게 옷을 받고 정말 정직하고 맑아야 되지만 너무 맑으면 물고기 다 죽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유착비리로 적발된 경찰 공무원은 모두 70명. 이 중 파면 해임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56명에 달했습니다. 봐주기식 수사, 불성실 수사, 출동 현장에서의 미숙한 대응 등으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다른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오히려 더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반부패 토론회는 다음 달 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도 진행됩니다. 여러 시민들의 고귀한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좀 더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찰의 이런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여행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함께 가입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렴해서 좋긴 한데 보장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가입자의 90%는 보장 범위나 보험사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 상품을 사거나 환전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결합 해외여행 보험. 공짜거나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보장 내역에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 결합 해외여행 보험의 3분의 2 이상이 해외 질병 의료비를 아예 보장해주지 않거나 100만 원 이내에서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사고가 질병이나 휴대전화 분실인데 결합 해외여행 보험만 믿고 있다간 실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에선 제대로 된 보험이 없을 경우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치료비 보상 범위 등 보험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일반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상품들을 비교하고 특약 가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귀국 이후 보상을 받으려면 각종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나 영수증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다면 도난신고 증명서, 목격자 진술서를 챙겨둬야 합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온라인에선 한눈에 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비용도 공항과 같은 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20%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국내에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귀국 후 국내 치료비 지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대게 등 영덕의 어자원을 활용한 수산 가공식품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이어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의 한 수산가공식품 업체입니다. 최근 베트남 현지의 무역 박람회에 참가해 대게를 활용한 각종 장류와 다시팩을 선보이며 530만 달러, 하나로 63억 원 가량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나흘의 박람회 기간 동안 3,700만 원어치의 상품을 현장 판매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식습관에 맞춘 상품을 개발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게는 전 세계로 다 좋아하는 식품인데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을 이렇게 발라 먹는다든지 이런 문화가 아주 많이 젊은이들한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또 그에 적합하게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영덕 지역의 대게 가공식품 해외 진출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중국에도 수출기를 연 바 있는데 동남아 시장의 경우 제품 경쟁력은 물론 가격 또한 적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에는 로하스 농공단지의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청어를 활용한 간장 등 각종 수산식품을 시판하고 있고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연구와 마케팅 지원에 나서며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어 가메기 같은 경우는 맛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청어 간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맛간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완료가 되게 된다면 우리 영덕으로 봤을 때도 또 다른 시장이 개척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는 수산식품 쪽으로 업종이 특화돼 있어 앞으로 20개 업체가 입주해 제품을 생산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맛과 차별성을 살린 영덕의 수산식품이 하나둘 수출길을 열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야간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집니다. 8월 6일과 8일, 10일, 11일 저녁에 열리는 한여름밤의 팝스 오케스트라 퍼레이드에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 팀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대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동 낙동강보 두 곳에 2메가와트 소수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한국남부발전과 지난 2016년 12월 소수력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동시는 123억 원을 들여 옥동 안동보와 수화동 수화보에 각각 1000kW짜리 소수력 발전소를 오는 2021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 양은 연간 9,720kWh에 달하며 4명 가구 기준으로 2,300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참가자 30명을 모집합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를 참관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왕복 항공료와 숙식비, 현지 프로그램 등록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주소지가 대구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 소재 대학교 학생이거나 창업기업 대표 혹은 예비 창업자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양군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반딧불이 천문대를 연장 운영합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반딧불이 천문대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장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반딧불이 천문대는 아시아 최초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에 있어 별을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2019 저소득 주민 희망복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복지 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19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지급 금액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으로 모두 2천만 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나 기타 저소득층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주민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장마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치솟으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으로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아침에 2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게다가 이 습도까지 높아서 푹푹 찌는 느낌이 강해 불쾌감도 심하겠는데요.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도 25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한여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는데요. 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습니다. 피서객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